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백승훈입니다. 제가 마지막 연서 순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오늘 클리닉이라 같은 자리에 지금 한 5시간 넘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뻐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슬로건을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이라고 바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제 수업 모토가 담겨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을 한번 켜볼게요. 네, 일단 제가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니까 저 구면인 분들도 있겠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불수능이었어요. 19학년도 수능이 갑자기 국어가 1컷이 83점까지 내려가는 불수능이었는데 전 과목에서 5개 정도 틀려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범대, 교육과가 아니라 더 상위의 과를 갈 수가 있었는데 국어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클 때라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사범대로 갔던 것 같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전공 선택에 대한 어떤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졸업을 하자마자 졸업식 이전에 지금 S&T랑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출강한 경력은 없는 편이고요. 지금 S&T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먼저 제 수업 모토이자 애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국어를 쪼여야 되는지 한 번만 정말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세요. 국어 내신 난이도의 괴리가 중3과 고1이 정말 큰 거는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체감상 3, 4배 정도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내신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상담이다 뭐다 하면서 중학교 시험지를 많이 보면 고1 내신과 체감상 3, 4배 정도 난이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만 구경해 주시면 이게 실제로 지금 1학기 기말 때 어떤 주변에 있는 남고, 자사고의 그냥 기출인데요.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이 학교 시험 자체가 그냥 보기라고 해서 어떤 지문을 읽고 시험장에서 이걸 처음 봐요, 이 글을. 그리고 여기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준이면 얘는 사실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 애예요. 그냥 문제를 풀 때 지나가야 되는 영역인데도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면 제 생각에 예비고1 중상위권 미만이면 그냥 얘를 시험장에서 읽는 것 자체가 껄끄럽거든요, 독해력이 안 되면. 근데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문제 푸는데 이용할 정도가 되려면 지금 실력을 끌어올려 놓긴 해야 됩니다. 암기만으로 되는 애가 아닌 거죠, 이런 애들은.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지문수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학교 내신 때 한 시험이라고 치면 문학 작품 수가 한 2-3개, 많아봤자 5개인데 고등학교 1학년만 가도 한 시험에 문학 작품 수 봐야 될 게 10개가 넘어가고 부교재까지 한 뭐 15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사실 암기하기만 해도 껄끄럽지만 그 작품을 엮어내는 방식에 따라 암기가 아니라 실력 자체를 늘려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법을 한번 꼭 돌리고 가야 돼요. 고1 때 이제 1학기, 2학기 하면 정말 문법 영역을 많이 보게 돼요. 의문부터 문장부터 거의 현대국어의 전범위. 지금 아마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세국어까지 보게 될 텐데 문법을 한번 보고 가는 거랑 안 보고 가는 게 너무 차이가 커서 저는 지금 여름방학 때도 제가 끌고 온 학생들을 문법을 한 바퀴를 돌렸고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 바퀴 더 돌리게 할 예정인데 이건 꼭 제 수업과 상관없이 꼭 자녀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문법 한 바퀴는 꼭 돌리고 가게 해주셔야 얻어맞지 않습니다. 막상 내신이 시작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문법을 한 바퀴밖에 못 돌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제가 요즘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강사기도 하고 서울대다 보니까 예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많은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꼭 이 말을 합니다. 첫 시험에서 기준치를 확 올려놔야 돼요. 만약에 첫 시험에서 100점이거나 1등급인 애들은 97.8점만 가더라도 떨어진 점수가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공부 열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점수가 떨어졌어 하면 위기의식이 생겨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첫 시험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야 하고요. 이것도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전교 1등과 100등의 차이를 하나만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열린 질문이니까 답변이 100개가 나오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교 1등과 100등의 차이는 틀린 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전교 거의 2, 3등인 수준이 제 지금 고1 내신 학생 중에 있는데 그런 애들은 문제를 하나 틀리잖아요. 저한테 시험지를 갖고 와서 억울해하면서 물어봐요. 심지어 문제를 잘 냈어도 틀린 게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복수 정답 안 되냐고 시험지를 갖고 제 눈앞에 들이미는데 전교 100등만 가도 뭐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대여섯 개 틀려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라고 쪼지 않는 이상 질문 자체를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자애들 특성상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전교 등수가 떨어질수록 틀리는 거에 대한 아무 위기의식이 없는 걸 저는 상당히 싫어하고 제 수강생 들은 정말 유치한 문제라도 한 문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꼭 제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1 때 첫 시험 그렇게
성적이 딱 형성이 되면요. 상위권, 중위권이 아시겠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적이 어떻든 고1 입학하기 전에 상당히 나사를 조여놔야 되고 저도 아마 지금 딱 11월부터 입학 전은 굉장히 조금 더 텐션을 조여서 되게 진지한 수업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략적으로 약간 풀어줄 때도 있었다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같은 자료나 수업 내용이라도 이 전달력이나 강의력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시범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 몇 가지 사실만 준비했는데요. 아까 교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국어교육과를 갔다고 했지만 막상 대학생 때 제가 어림짐작 지금 안전하게 70명으로 했지만 100명 이상 고3 혹은 성인 수험생 과외를 했단 말이죠. 플러스 민사고나 영재고 애들이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서울에 나와서 수능 수업을 들어요. 의대반들이. 저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민사고를 만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 때 수업했던 애들도 저에 대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겨울 방학 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 현재 고3이나 이런 수준 높은 수업만 했을 때 예비고1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라는 의문이 스스로도 있어서 저는 지금 고1 내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단대부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예비고1은 어떤 수준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할까가 궁금해서 지금 고1 내신만 국어 한 학교만 100명 넘게 하시는 대강사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런칭을 한 학기 미루고 한 학기 동안 그 대강사분의 협업 강사 혹은 조교 느낌으로 클리닉이 뭐냐면 고1 애들이 이렇게 제가 있는 강의실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주에 25시간, 즉 한 달에 100시간 정도 애들 질문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성적대별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혹은 고1 때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구나 같은 사실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런칭을 한 학기 미룬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은 고1이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내용이나 어떤 능력치에 대한 게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고1 내신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고 설명회라 그런 건데 다음 내년 1학기부터는 여고 런칭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전체 커리큘럼은 현재 시즌1이 끝났습니다. 사실 프리시즌부터 소수의 학생이 계속 따라오고 있긴 한데 시즌1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에요. 하지만 문법은 다시 시즌4 때, 그러니까 고1 입학 직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진행 중이라고 썼다는 게 고전 시가가 3회차에서 거의 끝나기 직전인데 제가 다행인 점은 클리닉 시간을 정말 확보를 많이 해놔요. 보통 금요일 한 3시부터 10시, 4시부터 10시, 또 토요일도 4시부터 10시 이렇게 한 이틀 동안 10시간을 넘게 잡아놓기 때문에 고전 시가 3회차 못 들은 것에 대한 것은 클리닉으로 제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따라오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쳐줄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빨리 수업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은 어차피 고1 때 내신에서 만나게 될 문학 작품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타이밍에 한 번 보고 가는 거랑 안 보고 가는 거랑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내신 작품들, 고1 때 주요 출판사들이 정해져 있겠죠. 천재교육, 김수학 씨, 김종철 씨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한 번씩 쭉 볼 건데, 그 와중에 조선시대까지 넘어오면 이제 평가원에,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들도 겹친단 말이죠. 송민국, 삼인국, 정철 이런 것들은요. 그런 거는 갖고 와서 수능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만으로 안 되는 난이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기 살짝 보셨잖아요. 그거는 작품을 외운다고만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실력 자체를 늘려주기 위해서 모의고사 공부도 같이 시켜줍니다. 네, 이 비문학은요, 딱 한마디만 하자면 엄청 그냥 수준 높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비문학을 수업하는 자료이자 이건 고3 지문 속의 일부인데요. 제가 아까 프리시즌부터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시작할 때 한 4-5명으로 시작을 한 애들인데, 걔네들은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제가 한번 신입생 유입이 많이 돼서 비문학 수준을 약간 낮춰봤어요. 고2 수준으로 낮췄더니 피드백이 비문학 수업이 갑자기 너무 쉬워졌다라는 피드백이 실제로 한 명이 와서 내가 지금 신입생들이 많이 와서 잠깐 낮출 타이밍이다. 혹시 너무 쉬우면 잠깐 수업을 쉬지 않을래? 라는 대화가 오갈 정도로 지금 저와 비문학 수업을 한 애들은 실력이 아주 많이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고3 수준으로 올려서 좀 빡세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까지 읽은 내용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밑줄 쳐놓은 이런 문장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거니? 라는 구조독해를 하는 한 책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수업을 했을 때 본인의 자녀분들이 못 따라오면 어떡하죠?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 해설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문장마다 쓰는 편이에요. 독학까지 가능할 정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업 때 다루는 모든 지문을 해설지를 책으로 내준다면 페이지 수가 1500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쓰진 못하고 당연히 주요 지문에 한해서는 이렇게 독학이 가능하게 해설지를 나눠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제할 때도 허투루 하게 하지 않고 꼭 자기가 읽은 것을 기록을 남겨오게 해야 저와 소통이 되겠죠. 물론 클리닉 때 이런 소통은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암기를 꼭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한 번만 다시 강조할게. 암기라는 건 한 바퀴를 외웠다가 까먹고 하다가 점차 그 까먹는 게 줄어드는 게 암기예요. 사실 1회 동반으로 모든 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한 번 암기를 조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휘 등을 이렇게 폭넓게 확보하고 있고, 당연히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불통시 클리닉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클리닉 때 애들을 케어를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의무로 부르지 않더라도 클리닉을 자꾸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불통시 의무 클리닉 이런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시험 불통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매주 이런 테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금방 클리닉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조교를 최근에 뽑았어요. 조교가 있긴 하지만 그 조교의 역할은 프린트를 하고 뭐 채점하는 정도지, 상담은 제가 다 직접 합니다. 한 장 넘겨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문자가 와요. 안 오더라도 먼저 하는 편인데, 요즘 누구 수업 잘 따라가고 있나요? 라는 안부 정도의 문자가 오면 이렇게 와랄라 보내버립니다. 그냥 뭐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케어를 강하게 하는 편이고, 이 정도 인원수가 아직은 안 되지만 이 정도 되더라도 한 명 한 명 다 케어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지금 내가 눈을 마주치는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을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서 쭉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 정말 안 되잖아요. 저도 싫고 수업할 때 분위기도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굉장히 가까운 유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여고 설명회니까 여자애들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냐면 1시간 정도 답장을 안 하면 왜 선생님, 왜도 막 맞춤부터 일부러 이상하게 했어요. 왜가 오애로 써야 되는데 우애로 일부러 장난쳐가지고 왜 답장 안 하세요? 이런 1시간만 안 봐도 그렇게 절 엄청 다그치고 괴롭히거든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관계가 가까운 게 결국 수업 때 시너지가 나긴 하거든요. 제가 좀 힘들 뿐이지. 수업 때 그렇다고 막 걔네들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 듣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결국 부모님과 저의 소통으로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복합적이니까 성적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개별 문자가 충분히 가고 전화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고1 입학 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문항별로 성적표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유형에 취약하고 정답률은 어떻고라는 게 아마 모의고사는 12월부터 보게 되겠죠. 한 1월 가까이쯤부터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숙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안한 건데요. 숙제를 보통 일요일 밤이 수업이면 일요일 아침에 급하게 한다거나, 토요일 밤에 갑자기, 제가 숙제를 좀 많이 줄 건데 많이 주는 편이에요. 밑에 문항수가 있지만 100제 내외 막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수업 직전에 급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미리 과제를 할 수 있는 요일이 며칠이니 해가지고 인증하는 방식을 고안을 했는데, 이것도 막상 제가 금토에 클리닉으로 다 부르다 보니까 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직접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도입을 열심히 할 필요성은 못 느꼈지만, 혹시나 클리닉에 참여를 안 하려는 학생이나 시간이 안 되거나 한다면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좀 변했어요. 문제를 허투루 푸는 걸 싫어해가지고 문항수를 많이 주는 대신에 문항수의 근거를 따라오게 하거나, 아니면 틀린 거 오답노트를 쓰게 하거나라는 방식을 옛날부터 고집해왔는데, 막상 적용을 할 때 확 많이 해야 머릿속에 강제로 남는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습니다. 보통 내신이라고 치면 100문제 내외로 주기도 하고, 비문항만은 아직도 근데 문항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나하나 열심히 하기를 권고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강일은요, 현재 휴강 중이에요. 내신 휴강 중인데 11월 2일 첫째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2시부터 5시 수업이 있고, 이때 개강을 합니다. 이 이후에 휴강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 열어놓는데, 이건 나중에 만약에 수강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장소랑 시간을 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